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저희 구독자. 네, 구독자가 출연하셔서. 그리고 우리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TSI의 표인식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고. 그러게요. 이렇게 이런 유튜버로서 다시 이렇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TSI는 제가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기자로 재직할 때 기업 탐방도 갔었고, 예. 아예 상장하실 때부터 제가 이제 지켜봐가지고, 예. 근데 요즘에 잘 되시더라고요. 다 이 기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니 전기차 매출은 많이 들었습니다. 캐즘이라는데 예. 지금 뭐 2차전지 사는 어렵다는데 하여튼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좀 이따 여쭤볼게요. 우선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TSI가 뭐 하는 회사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부터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TSI 대표이사 표인식입니다. 저희가 한 4년 전에 상장할 때 상장 전에 우리 이 기자님 만나 뵙고 그때 이제 저희가 IR 돌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데 다들, 지금은 이렇게 나가서 얘기해 보면 2차 전지의 그 제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국 공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믹서와 그 공정 시스템을 합친 믹싱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우리 투자자분들도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섞어주는 기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플랫폼 백으로 들어오면 그 소재 핸들링서부터 그 슬러리를 만들어서 코타까지 공급해주는 그 전체의 시스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비 제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터라고 하면은 알박, 동박 위에다가 활물질을 이제 도포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송하는 것까지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믹싱 시스템 요즘에는 이제 기술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트렌드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LFP 소재로 바뀌면서 뭐 순환식 믹서라든가 이제 나중에 건식이나 전고체를 대비한 연속식 믹서, 그다음에 건식 믹싱을 하기 위한 새로운 믹싱 장비들이 좀 니즈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서부터 계속 연구 개발해 오던 것을 응용해서 빨리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활물질을 도포할 때 좀 습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건식하고 그 다음이 전고체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습식 전고체는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이제 그 건식 공정을 이용한 그 건식 전고체 공정도 니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양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연구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송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하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PD 믹서, 뭐 대형 믹서 하나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다 이제 뭐라 해야 되는가 파이프 라인,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화하는 엔지니어링 업인 거죠. 상당히 그런 이제 자동화와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서 이 엔지니어링 분야가 좀 더 자꾸 커지는 거죠. 추세입니다. 그것도 이제 매출이 볼륨이 늘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경쟁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 코스닥 상장사 중에 믹싱 시스템 하는 회사는 TSI가 제일 먼저 상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상장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저희 정도 규모를 갖춘 경쟁사가 한 2군데 더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3군데 업체인데 그 나머지 2개 업체도 다 상장을 해서 공식적으로도 비교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숫자로도 비교가 되고 경쟁 우위는 뭐가 있을까요? TSI의 경쟁 우위.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꽤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믹싱 장비도 최근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예를 들어서 예지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장비에 뭘 한다고요? 예지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보면 뭐 타이어 에어가 좀 빠져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그러면 경고음 뜨고 하듯이 그렇죠. 그 장비의 어떤 오버홀 주기나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소소한 기술들이 계속 접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렇게 쓰는 오퍼레이터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걸 실제 양산에 적용하고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을 굉장히 그 해외 고객사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계나 어떤 뭐 최근에 뭐 3D 설계나 뭐 이런 디테일 설계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해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도 뭐 사무소 개념인가 법인 개념인가 많이 있죠. 법인도 저희가 미국에 4개소 법인이 있고요. 미국에 4개나 있어요? 4개 있습니다. 미시건, 인디애나, 테네시, 사무소가 4개가 아니라 오하이오 법인이 4개 있습니다. 그건 고객사에 맞춰서요? 미국이 좀 넓지 않습니까? 유럽도 있잖아요. 유럽에 프랑스에도 있고요. 폴란드에 있고 노르웨이 있고. 그것도 고객사 지역에 맞게 또 고객사별로 그 대응도 해야 되니까. 되고 고객사 이제 뭐 설치와 유지 관리 그런 것 때문에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장기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 법인의 그쪽 노동법이나 어떤 그 세금 규정에 따라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 가서 이제 그 워킹 비자를 받으려면 네. 또 법인 통해서 그 비자를 또 취득해야 가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상장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막 기업 추천하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예. 안 좋은 이야기도 저희는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TSI가 상장 이후에 좀 소송전도 좀 있었어요. 상장 경쟁사랑. 전에 2건의 소송이 두 경쟁사로부터 있었고요. 지금은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어디 마무리가 좀 잘 마무리됐고요. 예. 예. 그 업체들도 이제 다 상장을 해서 굉장히 저희랑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내로 보면 3사 경쟁이 뭐 심한 것 같지만 네네네. 글로벌로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또 이 3사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도 이 3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믹싱 시스템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다 같이 성장을 해온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세 회사 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술 발전도 이뤄내고 세 회사가 다 잘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3사가 한국에 또 강력하게 있듯이 믹싱 3사도 또 해외 나가서도 또 같이 경쟁하고 이런 거예요. 고대 그래서 삼국지를 만들었나 봅니다. 야, 균형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중국 기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제 국제 시장에서 좀 제재도 받고 기술력 측면의 문제도 있고 뭐 하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 업체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관세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뭐 기술력이 뭐 한국 업체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경쟁은 그 3사끼리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래요. 요즘에 2차 전지 산업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캐즘 현상입니다.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때요? 2차 전지 그 캐즘 현상이 많이 체감이 되세요? 실제로 뭐 올 상반기 뭐 한 4월, 5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캐즘이라는 걸 느끼진 못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뭐 L사나 S사 대기업 셀사들이 투자를 좀 보류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그 기간 연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아직 그쪽에 어떤 결정을 못해서 좀 출하가 좀 밀리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매출을 좀 상당히 높게 작년보다 높게 봤는데 뭐 작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측면은 뭐 ESS라든가 또 뭐 이렇게 인산철 소재가 바뀌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뭔가 좀 뚫어낼 구멍은 보인다는 거네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획했던 거 자금이 좀 늦게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이슈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이 그 방금 대표님이 살짝 건드린 삐뚤어진 노다지 IR 노트에도 올라갑니다. 이 노다지 IR 노트가 각 기업들 그 IR 내용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IR이
기관 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안 나오면 그 기업이 IR한 내용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자주 만나 뵈러 와야 되겠네. 아, 그럼요. 자주 오십시오. 실적 발표를 와이스트릿에서 하십시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다지 아일레트 통해서도. 네. 근데 최근에 이게 공시를 보니까 실제로 납기가 밀리는 것들이 공시로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도 7월 5일에도 노르웨이로 예. 나가기로 했던 그 물량이 공급 계약 시기가 좀 밀렸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게 하나둘씩 생긴다는 거죠. 건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장비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일정 차질이 없이 나가요. 만드는 거는 계획대로. 그래서 뭐 수출이 나가고 매출로도 인식이 되는데 가서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반사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 업을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정을 훨씬 더 길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밤새서라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납기를 이제 생명처럼 맞추는데 맞습니다. 현재 딱 보내놨는데 선적해서 보내놔서 짐 풀으려고 딱 보니까 예. 공장에 문도 없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운전도 좀 딜레이되고 최근 이제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스타트업 개념이나 양산 경험이 없는 데들은 이거를 수율이나 이런 걸 올리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게. 특히 유럽 기업들, 미국 기업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종 검수가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기간 연장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앞전 것들은 다 이제 마무리돼서 끝나가고 가는 거고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공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산업이 캐즘에 빠지지 않고 막 엄청난 수요가 계속 생겨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됐다면 거기도 공장 빨리빨리 만들고 했겠지만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 좀 템포가 죽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유럽 기업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안 유럽 기업들이 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직접 2차 전지 셀을 만들겠다. 예. 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엄청나게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뭐 영국 기업도 그렇고 뭐 상태가 안 좋다라는 기사들이 또 하나둘씩 막 나오고 있고 현재 어떻습니까? 그쪽 전방은 특히 유럽 기업들은?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이쪽 업을 좀 많이 오래 했고 이제 뭐 한국의 뭐 L사, S사 이렇게 그 셀메이커들하고는 굉장한 유대를 가지고 오래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2차 전지 제조 사업은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전기차의 어떤 붐을 타면서 이거 투자해서 뭐 큰 이제 성장을 하겠다고 시작한 뭐 스타트업들도 있을 거고 양산 경험은 없으면서 그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봐요. 이게 생산이나 수율을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품질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맞추는 문제, 거기에 매출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재 변화도 있어서 장비가 또 바뀌어야 되는, 막 트렌드는 막 계속 급격히 변하고 또 전고체 가죠. 뭐 이런 상황들을 과연 그런 업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뭐 양산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좀 위기가 아닐까. 이 캐즘이라는 게 그런 데서 원래 위기는 굉장히 취약한 데부터 좀 그렇죠. 타격을 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또 뭐 이게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 2차 전지 셀 메이커들도 이제 처음 해보는 회사들도 아니 저기 있는 똑같은 소재들, 똑같은 장비들, 똑같이 라인으로 깔아서 똑같이 돌려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공장을 짓고 장비를 다 세팅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팅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이제 소재나 뭐 이런 걸 뭐 속된 말로 때려 넣어야 수율이 뭐 50% 나오던 걸 뭐 90%, 95%까지 풀 생산을 해가면서 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이걸 사갈 고객이 우선 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산하면서 품질 요구 조건도 맞춰야 되는 거고
수율도 끌어올려야 되는 자꾸 거고. 이걸 진짜 중요한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 그런 과정들이 다 모든 게 그 아구가 맞아가야 되는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 그 거죠. 중간 하나하나만 삐끗삐끗하면은 또 그 엄청난 네. 손실이 되고 그렇죠. 기간이 늘어지고. 네. 아직 뭐 매출처가 확정이 안 됐든가 아니면 그 매출처가 양을 뭐 원하는 양보다 줄였다든가 하면 이 수율을 못 올릴 거 아닙니까? 아, 수율이 90%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소재 10% 가격을 영업 손실로 드러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거기서 이익을 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세월이 필요하겠죠. 또 특히 국내의 한 회사도 보면 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예, 또 뭐 이렇게 그렇죠. 수익도 안 좋아지는 데들 나타나니까. 그런 거 보면 그 회사들도 업력이 뭐 꽤 오래된 음. 회사들인데 굉장히 고전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이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겠나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선두 업체들과 저기 뒤따라오는 데들이랑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엄청 멀어지겠죠. 좀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은 굉장한 소재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소재 변화도. 소재 변화도. 그게 예. 장비를 세팅하는데 소재가 바뀌어서 장비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번에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천 지역에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예. 벤츠 전기차가 불타면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국산 그 파라시스 저희도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 업체들 걸 쓰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3-4개 오히려 더 이제 안전성이 막 돋보이기도 한데 예. 요 최근의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업계에 계시면. 그 최근의 뉴스는 우리 그 2차 전지 장비업을 하는 회사들한테는 모두 악재죠. 모두 악재예요? 일단 불이 났다라는 거. 일단 전기차 그 기피 현상. 그렇죠. 안정성이 없다는 거는 뭐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재의 변화, 안정성 있는 소재 변화, 뭐 전고체라든가 인산철이라든가 LFP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재 변화를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또 숙제를 안았겠죠. 그렇게 보면 또 장비 회사들은 그런 걸 대응해서 또 전방 산업이니까 좀 더 좋은 장기로 보면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대두되는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CNT 하는 사업도 그 안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에 좀 희망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또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NCM 방식이나 LFP 방식이나 이렇게 믹서는 소재를 이제 섞어주는 기계인데 뭐 섞는 방식이나 장비가 달라집니까 혹시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요? 그 예전에는 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소재가 미립화되고 하면서 이게 고용분 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가 다 뭐 기본 세팅이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추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세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또 효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야채 믹서기로 따지면 어떤 야채를 넣고 거기에다가 어떤 뭐 곡물을 넣는다에 따라서 믹서기에 또 옵션이 또 달라져야 하는 그렇죠. 그런 파워가 개념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전방 산업 영향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돌파구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글로벌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돌파구를 또 현장에서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저희는 기술을 하는 회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꽤 오래전서부터 여러 가지 그 장비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요. 실제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그 용량을 대용량화하면 지금 그 인산철이나 전고체 장비에 건식 공정에 그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그런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가 고부가가치화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분명히 부가가치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뭔가 신사업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CNT 분산액 제조. CNT 분산액 제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비업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뭐 수년간은 이게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겠지만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산에 따른 소재 쪽 그 매출을 좀 원하는 거죠 회사가. 네네네네.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한 4, 5년 전부터 고민을 하던 게 그러니까 우리 기술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업을 좀 찾아본 거죠. 네. 그게 가장 적합한 게 CNT 분산액 제조 사업인데요. 지금도 꽤 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기술이나 믹싱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CNT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그 도전제 소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탄소 나노 튜브 CNT.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도 증가시키고 예. 그다음에 안정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 이 수요는 계속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에 도전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장비를 이제 영업하면서 가지고 있던 영업망들이 네네네. 결국은 요 소재 영업하는데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뭐 소량 다품종 하는 걸 대응하면서 네네네. 우리가 좀 사업을 키워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탄소 나노 튜브 방식으로 뭐 소재를 뭐 코팅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제 CNT 이해하고 있는데 예. 분산액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활물질 믹싱 장비 내에선 이 네. CNT 분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1차 분산을 하든가 네. 뭐 외부에서 분산액으로 들어와서 예. 같이 혼합을 해야 이게 믹싱이 되지. 아하. CNT를 그냥 소재 자체로 지금 믹서에 넣어서는 분산이 같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분산성이 틀린 겁니다. 활물질과 아. 도전제가. 그래서 도전제를 뭐 L사 같은 경우는 내재화 시켜서 하고 있고 예. S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 소재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 소재 자체도. 네. 그래서 그걸 내부에서 하지 않고 OEM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S사는 100% OEM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그 뭐 유럽의 고객이나 미국의 고객들은 그런 걸 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망은 그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CNT 분산액이라는 게 예. CNT가 활물질과 잘 뭐 섞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선분산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럼 기존 하던 회사가 없어요?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후발주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후발주자죠. 저희가 장비도 후발주자였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할 수 거네요.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장비 제조하시는 회사에서 요거 이제 화학의 개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희가 그 뭐 S사의 예. 그 이쪽 부분을 연구하던 분을 한 5년 전에 영입을 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왔어요. 5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렛장에서 그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거는 그러면은 선두 업체들이랑 기술 수준의 차이랑 이게 언제쯤 그러면 또 상용화까지도 가능한지 이게 좀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천안으로 전체 그 제조 공장이 이전하는데 거기에 파일론 라인 제조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이 CNT 제조 부분에. 그래서 그 파일럿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매출로 이루어지는 건 2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는 그렇게 큰 매출은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래 먹거리 하게 되면 매출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실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분석한 걸로는 시장 점유율 한 0.6%만 돼도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 0.6%만 가져가도 1,5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뭐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네요. 1,500억이면 거의 24년도 상반기 매출하고 맞먹는 규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군에서 2차 전지 사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어떤 방향을 잘 모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싶은 회사들은 많은데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들어오고 싶은 회사들이 요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조를 해주고 그 대기업 브랜드를 붙여서 매출을 하는 그런 형태도 좀 OEM 방식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천안에다가 공장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짓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화성, 뭐 평택 몇 군데 분산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캠퍼스로 부르는데 삼성전자 캠퍼스처럼 네, 화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 두 군데 나눠져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임대로 물류 창고나 이런 데 임대로 쓰고 있어요. 네, 그걸 한데 모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천안에. 그래서 그 두 캠퍼스를 다 합친 것보다 크고요. 그리고 화성하고 평택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화성은 이제 거의 매각이 완료돼 가고 있고요. 네. 평택은 좀 더 놔둘 예정입니다. 어떻게 땅값 좀 올랐나요?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 이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화성을 일부 매각을 해서 2분기 단기 순이익에 약간 영향 줬고요. 약간입니다. 많이 조금씩은 됐네. 네. 근데 나머지 게 아마 3분기에 매각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안이면은 이게 지역적으로 천안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천안 소재지로는 천안인데 안성이나 평택에 가까운 이쪽 편이라 그렇게 우리가 위치적으로 지금 평택 캠퍼스나 이런 데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그게 또 고객사랑도 유기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뭐 위치 저희가 이 공장 부지를 보러 다닐 때는 이쪽 평택 이북 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는 거의 뭐 공장 개발하는 부지가 없어요.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가 없었고 가장 가깝고 많은 좀 부지를 형성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투자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천안은 언제쯤 혹시? 공장은 내년 1, 2월쯤이면 입주 가능하고요. 25년 1, 2월쯤에 입주. CNT 분산액 제조 시설은 아마 내년 한 7, 8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5년도부터는 지금 믹싱 시스템이 거의 다 이제 천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규모가 또 엄청 커지겠네요. 저희가 CNT 분산액까지 본다면 캐파가 한 7천억 캐파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7천억까지도. 예. 그러면은 뭐 현재 매출 한 2배 훨씬 넘게. 2배 이상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캐파가 다 실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와이스트리트 캐파는 뭐 구독자 한 300만까지도 커버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8월 14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2분기 분기 보고서가. 잘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이 770억. 영업이익이 69억. 이게 전년 동기가 430억 8억 5천이었으니까 8억 5천 하던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69억까지. 엄청 뛰었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왜요? 잘 나왔는데. 많이 노력은 해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 아직은 저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노력할 것이고. 그러니까 상반기 누적 매출이 1,400억 넘어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는 1,29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도 30억 정도였던 상반기 매출이 올해는 93억으로 늘어났고 아직 좀 이제 성에 안 차시는. 그렇죠. 아직 뭐 요거는 근데 그렇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아닌가요? 뭐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이고.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높게 보셨던 거예요? 올해 캐즘이 없었다면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좀 조직 개편을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 사장님도 모셨고 저는 대표이사고 사장님도 오셔서 내부 관리해 주시고 뭐 구매본부장, 영업본부장, 기술본부장, 그다음에 CFO 분도 새로 오셨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직 정비도 하고 계시고 원가 절감에 대해서 큰 기업 출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체계화를 더 하시려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억 매출하던 회사에서 3천억까지 오는데 채 10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매출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뭉쳤던 멤버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조금 이제 더 큰 성장을 위해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겸직겸직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우리 이렇게 성장을 도왔던 분들도 같이 함께하면서 새로 영입된 분들도 같이 조화롭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의지는 굉장히 불타고 있습니다. 좀 가시적인 더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한계를 더 높이기 그렇게 위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만 103만 개더라고요. 103만 개. 103만 개. 근데 그 중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이제 한 1,7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스펙도 있고 하기는 한데 103만 개 기업 중에 전체 상장사 한 2,500개. 예. 정말로 바늘구멍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계속해서 성장을 또 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물론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주가가 올라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시장의 시간과 기업의 시간은 또 이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익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예. 이익이 좀 개선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설계 완성도가 높아지고 특히 엔지니어링 설계 부분이 굉장히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그 손실 비용을 줄였다, 실패 비용을 줄였다 이런 관점이 좀 제일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완성품 같은 셀이나 예. 반도체도 그렇게 되게 수율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는 예. 그 집체만 한데 거기에서도 혹시 수율이라는 게 개념이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오. 뭐 꼭 그렇게 등치시키진 못하지만 네네네. 이게 굉장히 좀 부품 개수도 많고 그 복잡하고 네네. 이게 어떤 한 가지 기술로만 접근해서는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서 이제 빠지면 수율이 떨어지는 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또 효율화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매출도 지금 이제 상반기에만 1,400억 원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이 개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볼륨이 커졌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2분기 말 수주 잔고는 한 5,500억 정도 되고요. 네. 그 올해 캐즘 그런 효과로 하반기 좀 수주가 많이 부진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뭐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1,000억 정도 더 추가 수주로 추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수주 잔고는 뭐 한 4,000억에서 5,000억은 계속 유지해가면서 매출은 7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분기별로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가 가장 우리 회사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매출이 약간 꺾여요. 몇 분기가요? 3분기가. 3분기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 하반기 전체를 보면 상반기가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더 영업이익은 추정치는 비슷한데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엄청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원가 절감. 마른 수건도 짜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이라도 이제 또 소재나 뭐 아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공기도 단축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사실 더 어렵잖아. 마른 수건 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잘 맞춘다는 거. 예. 이게 가장 효율화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이 현장에서 참 그게 정말 힘들죠. 힘들죠. 이게 갑자기 이제 또 매출도 늘어나는 상황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한 21년, 22년, 23년도 보면은 매출이 2배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야 매출이 떴는데 왜 영업이익이 줄어 이러는데 맞아요. 실제 이제 캐파 부족인 거죠. 인력 부족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실패 비용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죠. 네. 덩치는 커져가는데 내실이 조금 약했던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좀 슬로우 다운 되는 게 우리 내부 정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용 절감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스템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기업 출신들도 막 모셔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고요. 예. 수주 잔액이 이제 상반기 말 분기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5,589억 원. 예. 요게 1분기 말 기준으로는 4,659억이었고 예.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2,743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가 된 거네요. 수주 잔액이.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되게 잘 하셨고 하반기의 수주 상황은 막 폭발적으로 늘진 못해도 그래도 여기서 한 1,000억 정도는 더 늘 수 있다. 이 지금 뭐 미국의 뭐 정치 상황까지 뭐 제가 알진 못하지만 뭐 대선이 껴 있고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아직 그 IRA 그 수혜를 못 본 완성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H사. 일본의 H사, 한국의 H사가 굉장히 그 좀 미국 공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뭐 이런 그래서 측면에서 그 공장에
굉장히 그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수주가 좀 늘었고요. 아하. 그 앞으로는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업체들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셀 메이커 대형 메이커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그 2차 전지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2차 전지 투자. 예, 투자. 그 내재화요? 내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국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가 공장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중국 업체랑 뭐 한다고 막 저희가 장비는 수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예, 지사. 그다음에 뭐 F사 미국의 F사 같은 경우는 그 파이롯 네. 그 라인 저희가 공급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요. 거기도 양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H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V사네요. 스웨덴의 V사, 독일의 V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체들이 하는 규모는 또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출은 좀 요 기간 지나고 나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 셀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셀 제조를 내재화할수록 오히려 TSI 같은 기업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고 저희가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셀사 거래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기준이나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안전 규정이나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그런 그 디자인 프리즈 같은 경우로 한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프리즈? 네, 그러니까 설계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도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커지고 고객사가 많아질수록 일단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도태되는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 투자를 더 하려고 하는 완성차 업체들도 있다. 시장 상황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셀 메이커들 것도 가져다가 쓰는데 내재화까지도 하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돼요? 그런 깊은 속뜻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뭐 하는 얘기로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 부품을 OEM화 하지는 않는다. 언젠간 신장인데. 네, 언젠간 그 예전 그 내연기관차를 보면 엔진이잖아요. 엔진을 외주 준다? 이건 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주방장도 있지만 사장님이 이 짜장을 좀 볶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건 그 조인트 벤처 하면서 한국의 이 고급 기술들이 좀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해외로. 그런 좀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또 유럽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많이 또 세계 시장으로 못 가야 또 우리 업체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강한 이제 경쟁자죠. 미국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도 생길 테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체감이 되세요? 그런 부분은 뭐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떠나서 미국은 중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는 뭐 또 그렇게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어도 실제 시장만 또 활발해지면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 그렇게 경쟁력이 뭐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준비하면서 공시 보니까 대표님이 좀 회사 주식을 좀 매입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으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뭐 좀 뭐 여윳돈 있으니까 사겠죠 주식은. 근데 좀 안타깝고 저희 그 주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해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TSI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탄탄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조금씩 여윳돈이 생기거나 기회가 있으면 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위는 계속 할 겁니다. 가끔 여의도에서 NDR이나 IR을 좀 하시잖아요. 예. 그때 반응들은 좀 어때요? 2차 전지를 최근에 이렇게 좋게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또 최근에 이렇게 뭐 실적 장세가 되면서 조금 뭐 실적 좋은 데들은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다음 뭔가 턴어라운드 기미를 또 이제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테고요. 좀 뭐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뭐
그렇죠. 과거에 뭐 비싸던 시절보다는 싼 거보다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또 이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이해 못하는 게 이제 주가라는 녀석. 주가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너무 오버슈팅되고 너무 어떨 때는 너무 과하게 또 침체되기도 하고 모르는 거죠. 참 그리고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주가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냉정하게 해본다면 결국 실적이 좀 안 나왔던 부분과 이제 전환사채 여전히 있는 거. 그 두 부분 때문인데,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뭐 여기 이번 2분기 실적에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 최소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전환사채 부분은 2분기 공시한 거보다 뭐 7월 달에 좀 조기 상환해서 그보다는 좀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한 29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290억 중에도 콜 행사하면 뭐 한 70억 정도 콜해서 소각할 예정이고요. 빨리 어쨌든 전환사채를 없애도록 노력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좀 없애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원 정도는 이제 회사가 사들여서 소각할 뭐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포상 동기부여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한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한 290억 남아 있는데 이제 콜 행사까지 하면 뭐 200억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게. 이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전환사채 물량 얼마 남았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어지는 얘기가.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경 많이 쓰죠. 전환사채라는 게 어차피 이제 기업이 설비 투자 이제 확장을 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투자를 받은 건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다시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또 오버행 물량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래서 저게 다 소진되기까지는 주가 오르기 힘들어 막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것도 대표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한다 안 한다 또 이거에 따라서 뭐 주가 오른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실적과 갖고 있는 이 오버행 이슈가 좀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IR 하다 보면 기관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할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표님이 23년 2월이었던가요?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기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떤 연유에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까 그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21년, 22년, 23년 매출이 2배씩 뛰다 보니까 운전 자금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저희가 상장하면서 공모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운전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던 와중인데 그때 뭐 레고 사태라든가 부동산 PF 대출로 막 금융시장이 좀 얼어붙었었죠. 뭐 완전히 뭐 진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매각을 했지만 실제 매각이 아니라 펀드로 재출자를 해서 펀드에서 다시 회사로 유상증자하는 그런 형태로 회사에 400억 정도가 자금 수여를 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매출이 성장했지만 뭐 자금 이슈는 없이 여기까지 쭉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예. 설비 투자 계속해서 필요하고 수주가 아무리 막 1,000억 단위로 들어와도 이거를 세팅할 비용이 없으면은 뭐 거기서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한 10% 난다고 가정해도 90%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계약금, 뭐 중도금 이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고 보면 일은 진행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우리 협력사들, 파트너사들은 실제 저희보다는 또 그 열악하잖아요.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자금을 제때 우리가 공급 안 해주면 전체 일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또 협력사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 또 힘이 든 거고. 그렇습니다. 항상 의리죠. 근데 항상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자금 구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랬던 시절. 그럼요. 많죠. 특히 상장하기 전에는 더더욱이 그러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상장할 때 공모 자금은 많이 못 모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매출은 계속 올라가니까 전환사채라는 이제 굉장히 쉽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게 지금 그렇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원활하게 자금 조달하기 위함이고 예. 그게 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또 희석이 되니 예. 좋지는 않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지속 성장을 또 보여줘야 하니 예. 또 그건 또 이제 대표님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 몫이고 예. 어쨌든 주주님들께는 죄송하죠. 하여튼 빨리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대표님이 이제 전기차 캐짐 현상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향후에 예. 아니면 뭐 가까운 미래라도 주주 환원이나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실 뭔가 계획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주주의 가치를 올리는 일, 주주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결국은 제일 첫 번째가 실적을 좋게 만드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저도 주주고요. 뭐 그 실적을 내는데 온 전사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올해 반기로 160억이 났어요. 162억인가 나서 한 13% 정도 돼요. 아까 그 그러니까 땅 판 것도 땅 판 것도 있고 이제 환차익, 환율이 좀 올라서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 이렇게 좀 된다고 하면 뭐 배당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그 배당 가는 이익이 이익 잉여금 뭐 자본 잉여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배당도 하셔야 되고 또 회사 확장도 또 같이 하셔야 되니까 예. 이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좀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하는 한은 뭐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이죠. 뭐. 그러니까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배당 많이 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또 회사를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 자금이랑 성장 자금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자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배당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사업은 지속 경영이 가능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 먹거리도 항상 생각해서 투자도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에 맞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표인식 대표님을 저희 와이스트릿에 자주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에디터들이 또 열심히 탐방도 가고 IR도 듣고 또 주담 통화도 하고 해서 또 노다지 IR 노트나 이런 데 또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또 TSI 주주분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기쁘고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그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TSI 더 멋지게 만들어서 자주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SI 표인식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